또, 뭘 읽어야 되나? 이거 찍어요. 어색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책도 보고. 지금 정규교 마지막판인데요. 오늘 이제 상임위원들도 있고. 책 볼 시간이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직 수행할 때는 더욱더 바빴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조금은 여유가 있다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약간씩은 책을 보죠. 억지로라도 보죠. 어떤 책을 좀 읽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서 봅니다. 제가 뭐 역사 같은 거 좋아해서 역사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는데요. 가끔 옛날에 못 본 명작들 같은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고전 문학 이런 걸 다시 네.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에 읽었을 때랑 지금의 느낌이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다르죠. 확실히, 옛날에 이런 거 놓쳤구나 하는 느낌 드는 것 같고요. 고전이라 하면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뭐, 어느 분보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준다 하는 그런기 때문에 고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준다. 문장은 하나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인생, 또 자기의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뭐 젊었을 때하고 지금 똑같은 걸 읽어도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저한테 소개해줄 책이 예. 어떤 책인지. 아주 고전 중에 고전. 그야말로 동양의 고전, 논어입니다. 너무요. 네. 이거야말로 정말 뭐 누구든지, 저는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 논어가 그야말로 그 판이 수백 가지 있지 않겠어요? 원문만 있는 것, 그냥 독해만 쭉 있는 거. 이게 아시다시피 고전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요것은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요겁니다. 문법적 이해해가지고, 당연히 원문이 다 있고요. 그것을 이제 문법, 한문법, 지금 중국 문법하고 조금 틀린, 이제 고전 중국어죠. 고전 문법을 해석을 하면서, 그게 한문의 온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재의 성격이 있습니다. 교재의 성격이 있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임들이 그렇게 수없이 읽고 느끼고 그거에 근본을 둬가지고 자기 사상을 발전시킨 고전이지만 그냥 처음에 그냥 딱 그 원본만 보면 이건 완전 외국어 책입니다. 우리가 영어 책을 이거 마치 뭐냐 똑같으냐면 원어로 된 책을 보고 이것의 해석은 이렇다고 써준 거를 읽는 것하고 영문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영어 원서를 보는 거의 차이점 정도는 이 책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어의 문법적 이해는 문법책이 아닙니다. 이게 논어지, 기본적으로.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다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논어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인류의 고전이 돼서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제가 이제 골라본 겁니다. 글쎄요, 제 정치하는데도 많은 이념적 배경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해서 제가 이것을 골라봤습니다. 이제 그 세 구절입니다. 좀 그저 글씨는 별로 이쁘지 않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에 그 물음표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전에 하기 편이라고 해서 하기가 무슨 뜻이냐? 하기가 뜻이 없습니다. 요 처음 두 자일 뿐이에요, 그냥. 요 설자가 세울 설자가 말씀 설자. 이게 설이 아닙니다. 읽을 때 물론 열. 기쁠 열자는 똑같습니다.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유붕, 친구가 있어서 자, 이게 이제 영어로 좀 from쯤 되겠죠.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건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이때는 원방, 먼 데로부터 친구가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아까 말한 불력, 호 이것은 반문입니다. 이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이제 이런 용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부지 불온 여기서 끝나고 부력 군자호. 요거는 요 이는 이제 보통 일반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부지 알아주지 않도록 누구를 자기를 알아주지 않도록 불온 이때는 온자는 화를 낸다 성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이 방대한 논어의 시작의 처음 세 문장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이것이 이분의 사상의 최초의 어떤 단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해야 된다. 유학이라는 것이 항상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 교류, 인간 간의 관계, 남들이 알아줘야 아주 겸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처음 낸 것이 아닌가. 유자왈 기위인 야효제의 호범상자 선이. 유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됨이 부모님께 효성스럽고 형에게 공손하면서 윗사람의 마음을 거스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불호범상 이호장난자 미지유야. 윗사람의 마음을 거스르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동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지 본여. 군자가 근본에 힘쓰는 것은 근본이 수립되어야 도가 생기기 때문이니 효제라는 것은 바로 인의 근본이리라. 육아라는 게 그 어지름, 인을 강조하는 것이면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거의 또 근본은 바로 어디 있느냐? 효제에 있다. 그러니까 제는 이제 그 형제간의 우애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효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아시다시피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그 수신이 잘 돼야 세상의 근본이 된다. 뭐 그런 뜻을 효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유정편 보니까 하기편에 있는 효에 대한 언급이 또 있죠. 예,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인의 근본이 효제다 했기 때문에 도처에 나옵니다. 도처에 나오는데 자유란 사람이 이제 물은 것인데요. 자유가 문효, 효에 대해 묻습니다. 그럴 때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지효자는 시위 능양, 지어 견마, 개능유양, 불경, 하이, 별, 호 이렇게 다시 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의문부호로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현대판 효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게 뭐냐면 오늘날의 효를 주장한 사람들은 오늘날이라 하면 지금 수천 년 전이 오늘날이죠. 그 부모님을 드시고 싶은 건 드시게 하고 그럼 부모님을 모신다. 이걸 가지고 그 효자라고 하는 효라 하는데 그것은 개와 말도 견마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개 능유양 음식물에나 갖다 바치고 이러고서 불경 존경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찌 이게 견마와 같으냐. 효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새 괜히 용돈이나 좀 드리고 효도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딱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는 저도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두 분이 한 3주일 간격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지 9년 되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아이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지요. 그래서 나 옛날부터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그러고 돌아가시면 늦는다고 그랬는데 벌써 뭐 거의 10년이 다 되셨네. 예, 지금도 그때 그런 거 조금 더 했었으면 하는 거는 그런 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학위불사증망 이제 배우지만 학문만 닦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생각은 있는데 기초 학문을 그다음에 닦지 않은 건 굉장히 위험한 적이다. 이 사이비학자들한테 적용된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지위지지. 요거는 아는 것을, 이건 대명사입니다. 요거는 아는 것을, 이건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speak, 영어로 하면 안다고 말하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르면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아마도 아주 간단한 한 말씀이지만 지금 서양 우리가 배우는 것에 매우 많은 학문이, 제가 했던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많은 과학이라든가 현대 학문에 있어서 바로 이런 자세가 아주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생각 없이, 경제정책이 특히 그렇습니다. 전후 사정에 따라 똑같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아니 그냥 통화량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 뜻 합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불학 즉 위험하다는 것은 생각은 열심히 하는데 기본기를 안 배우고 말이죠. 아니야말로 패론주의 같은 건 저런 쪽에 속한다고 봐요. 따가봐라 말이야. 저 사람들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좀 나눠주지 뭐. 포퓰리즘의 대명사의 패로니즘이 그런 것인데, 그거는 불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눠주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리적인 연구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해놨단 말씀이죠. 그건 안 보고,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냥 나눠주고, 우리 다 그냥 즐겁게 살지. 이런 위태롭다고. 저는 바로 그런 게 요 현대에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정이라는 게 이제 하위자고 정사정자니까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인데, 위정이덕 비여 북신 거기소이 중성공지 이렇게, 그러니까 덕으로 정치를 한다. 위정이덕 덕으로 정치를 한다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물별들이 그것을 에워싸고 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은 덕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고전이라는 게 여러 사람한테 여러 의미를 줄 수 있고, 또 같은 문장에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들도 많고 한데, 특히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정치의 근본은 덕이다 말이에요. 그 뒤에 쭉 나옵니다. 형벌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정치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다스린다면 백성은 처벌을 모면할지라도 수치심이 없고,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린다면 백성은 수치심도 있고 감동도 받는다. 덕이 있고 그것으로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공자님 말씀이고, 법사위원회 가면 그 벽에 흐문시서 서문의 일부가 발췌가 돼서 있습니다. 거기도 형벌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정약용 선생이 쭉 한 거. 그런 것도 다 거치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목민심서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민관, 즉 지방 관료가 되면, 지금은 좀 시장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실제로 잘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것도 되게 보면 함부로 다스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들로부터 다 파생된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인들도 원류를 찾는다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매우 쉽고 당연하고,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쉽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런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도 지금도 이런 오늘날에 사는 사람한테도 2015년의 현실에도 우리가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그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논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